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7월 22일 승부식 58회차 메이저리그 4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승부식 고배당 조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갖고 후반기 메이저리그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요. 자, 내일 있을 4경기, 4경기 중 3경기가 더블헤더네요. 자, 이 점 유의하시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와 텍사스의 경기네요. 자, 이 팀도 일단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는 파블로 로페즈를, 텍사스는 존 그레이를 선발로 예정시켰다. 자, 두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의 경우 로페즈의 경우는 시즌 6승 4패 2.86 방어율 준수하죠.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 직전 경기 피츠버그전에서 등판해서 5이닝 1실점 투구를 했다.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선발로서 1인분은 해줬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죠. 근데 최근 들어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기복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자, 올스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구위나 구속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투수였다. 그렇지만 홈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2.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다. 하지만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만 해도 이닝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텍사스의 존 그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텍사스는 존 그레이. 자, 존 그레이는 시즌 6승 4패 마찬가지고요. 6승 4패 3.71의 방어율. 그리고 19년도에 마이애미를 상대로 1승 1패 1.84의 방어율. 굉장히 준수했던 기록이 하나 있네요. 자, 그레이 같은 경우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오클랜드랑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무실점 완벽 투구를 보였다. 완벽 투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서도 나와 있듯이 알 수 있는 완벽한 투구였는데 일단은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안정감을 되찾았다. 보통 투수의 경우는 이제 전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폼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불안정했다가 시즌 초반 전반기 마무리할 때쯤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2.64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네요. 다만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 고전하는 경기가 있었고 방어율 역시 4.12로 꽤나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투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타선에서 볼게요. 자, 마이애미의 경우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필라델피아전이었죠. 예, 필라델피아전에서 선발 트레버 로저스가 6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투구를 하고 타선도 침묵했으면서 결국 스윕을 당한 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좋지 않은 결과죠. 자, 텍사스는 전반기 마지막 시애틀이랑 홈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6이닝 3실점, 오토가 6이닝 3실점, 텍사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2대6으로
타선이 침묵했죠. 2대6으로 타선이 침묵하면서 4연전 스윕을 당했다. 결국 두 팀 모두 전반기를 좋지 않은 결과로 스윕을 당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결국 결론으로 볼게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전반기를 마감했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타선 역시 침묵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텍사스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텍사스의 선발 존 그레이는 텍사스는 최근 5경기 2.64로 안정감을 찾았고 안정감 있는 피칭을 선보였고 그 구위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복이 있었고 불안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홈이랑 원정을 가릴 것 없이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텍사스가 조금은 더 선발 싸움에서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반면 마이애미는 전반기 마지막에 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죠. 타격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으면서 동시에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는 로페즈가 홈에서 텍사스도 고전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텍사스의 경우는 타선의 힘은 누가 봐도 마이애미보다 텍사스의 경우 타선의 힘이 마이애미보다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팀이다 라는 부분에서 텍사스가 조금은 유리하다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로페즈가 호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로페즈는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반 싸움에서도 불펜이 우위를 갖고 있는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하면서 텍사스의 승리가 어느 정도 잡혀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선발 투수 존 그레이와 파블로 로페즈 투수 싸움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구위도 좋고 안정감을 되찾고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잘 던지고 있다. 하지만 파블로 로페즈, 마이애미 선발 투수 파블로 로페즈의 경우는 비슷한 투구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이닝 소화력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후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 잠깐만요. 자, 타선의 힘에서 앞서는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할 예정. 타선의 힘에서 앞서는 팀, 그리고 후반 싸움에서 승부처가 갈릴 전망. 그래서 추천픽은 텍사스의 승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휴스턴과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역시 더블헤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1차전 선발, 일단 예정된 선발 기준으로 분석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의 경우는 잠깐만요. 선발 투수 내려야겠네. 휴스턴의 경우는 선발 미정 적혀있고 선발 루이스 가르시아 예정이고 양키스는 아직 선발이 예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휴스턴 홈팀 휴스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어,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선발로 예정되어 있다.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일단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확정된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 투수 예정 선발 투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에인절스를 상대로 원정 선발 등판해서 3.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됐죠. 이날 마이애미래 에인절스 선발에서 에인절스 원정에서 3실점 3.2이닝 3실점 이닝당 1실점씩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이날 경기에서 제구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집중적으로 안타를 허용하면서 탈삼진을 10개 잡았지만 결국에는 패전 투수가 되었다. 이 선수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한동안 진짜 1인분 5이닝에서 6이닝까지는 미들맨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반기 후반에 굉장히 제구나 구속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양키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1볼넷 13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이 말은 즉슨 굉장히 양키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 적이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뭐 이런 투수다. 노히트까지 했죠. 맞아. 근데 양키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1볼넷 13탈삼진 무실점 투구한 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즉슨 굉장히 양키스를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보인 모습이 있는 투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키스 예정 선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는 타이온 또는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지만 1, 2차전 선발이 확정된 발표가 없다. 아직까지 확정된 발표는 없고 타이온 같은 경우는 타이온은 직전 보스턴 홈 선발에서 6이닝 1실점 1피홈런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타이온 같은 경우는 홈에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 홈에서 6이닝 1실점 1피홈런 기록했죠. 피홈런에 1실점만 했을 뿐 나머지는 굉장히 투구 내용이 좋았다. 자기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휴스턴 상대로는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5.2이닝 6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다. 5.2이닝 6실점이었으면 굉장히 부진했다. 굉장히 부진했다. 휴스턴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투수는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몽고메리 한번 볼게요. 몽고메리의 경우는 직전 마찬가지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죠. 6이닝 30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삼진도 4개, 안타는 6개, 볼넷 1개 잡으면서 준수한 피칭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휴스턴과는 지난 시즌 기록밖에 없네요. 한 차례 선발로 나와서 6이닝 8피안타 6이닝 8피안타 3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그러면은 양키스의 예정 선발 타이윤과 몽고메리인데 두 투수 모두 이번 시즌 기록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but 타이윤의 경우 최근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건 타이윤이 좀 더 좋은 피칭을 보였다. 하지만 일단은 양키스가 어떤 투수를 선발로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두 투수 모두 다 최근 성적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투수전에서 봤을 때는 일단 휴스턴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게 휴스턴의 하비에르는 양키스를 상대로 노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기 때문에 투수 싸움에서는 조금 더 휴스턴이 유리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투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타선 한번 볼게요. 타선 휴스턴의 경우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오클랜드와의 홈 경기를 가졌었습니다. 저 오클랜드랑 홈 경기를 가졌는데 이날 선발이 오도리지였을 거예요. 제이크 오도리지가 5.1이닝 3실점, 그리고 터커와 페냐가 홈런을 기록했었다. 결국 불펜에서 방어를 하면서 8회 역전타를 허용하고 1승 2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고질적인 문제죠, 휴스턴에. 자, 말 그대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 오클랜드랑 초반에는 굉장히 유리한 구질을 먼저 선점했지만 타자가 홈런, 페냐랑 프레스턴 터커가 홈런까지 치면서 좋은 구질을 먼저 선점했지만 후반 불펜 싸움에서 결국 테로가 보이트에게 역전타를 허용하면서 3대4로 패배하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했죠. 자, 양키스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 라이벌 매치였죠.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게리 콜이 나왔는데 게리 콜이 7이닝 2실점 호투를 하고 타선에서는 1회 상대 실책이랑 적시타가 터지면서 3점을 먼저 선취했다. but 역시나 4회에 3점 먼저 선취했고 4회에도 홈런 포함 대량 득점을 만들어서 홈런 포함 대량 득점 만들면서 13대2로 대승을 라이벌 매치에서 13대2로 대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결론만 짓자면은 휴스턴 같은 경우는 초반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결국 불펜 싸움에서 밀리면서 전반기를 패배로 마무리를 했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는 게리 콜의 호투에 힘입어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13대2로 대량 득점까지 잘 살리면서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경기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봤고요. 두 팀의 최근 경기까지 봤고요. 일단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양키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양키스의 경우 타이윤과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서는데 더블헤더. 자, 타이윤과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서는데 1차전에 제 생각에는 타이윤이 먼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타이윤의 경우는 지난 휴스턴전에서 고전했던 기록이 있어요. 지난 휴스턴전에서 타이윤 고전을 했지만 직전 라이벌 매치 보스턴전에서 굉장히 부진을 씻는 호투를 했고 기본적으로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인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투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이언 같은 경우는 여기 적힌 대로 비록 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는 고전을 한 적이 있지만 직전 폼을 봤을 때 보스턴 라이벌 매치에서 부진을 씻는 호투도 했고 기본적인 투수가 커맨드가 좋은 투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자기 역할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투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휴스턴의 타선. 자, 휴스턴의 타선이 최근 부진하고 있고 알바레즈가 복귀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알바레즈가 복귀할
예정이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휴스턴도 배당을 그렇게 나쁜 배당을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알바레즈가 비록 복귀를 하지만 복귀 전부터 좋은 타격감을 보일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거의 복귀 전을 가진 타자들이 복귀하자마자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비에르의 경우는 지난 양키스전에 호투를 했고 최근 볼넷이 많아지며 주춤하고 있기도 했어요.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종합했을 때 지난 경기에서 양키스가 하비에르에게 호되게 당했지만 이번 경기에도 똑같이 당할 이유는 없다. 또한 최근 투수의 폼을 봤을 때도 투수의 폼, 타격의 집중력을 봤을 때 양키스가 충분히 휴스턴 가르시아를 공략해낼 수 있다고 보여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비록 이 경기의 경우는 루이스 가르시아가 양키스를 상대로 굉장히 호투를 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건 그때의 기록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면은 타선의 힘에서는 결국 양키스가 앞설 거고 그 말은 즉슨 양키스가 1차전 가볍게 타이온을 내세워서 1승을 먼저 챙기고 여유롭게 출발을 할 것 같다 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그럼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찍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잠깐만요.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다. 자, 양키스가 이번에는 침묵하지 이렇게 적게 폭발한 양키스의 타선 이번에는 억누르기 힘들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키스가 승리 그리고 또는 다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타네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경기 분석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근데 내일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더블헤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배팅을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오클랜드와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랜드랑 디트로이트. 자, 오클랜드랑 디트로이트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더블헤더네요. 이거다. 자, 오전 4시 37분 더블헤더 1차전입니다. 여러분들 다 1차전 기준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클랜드는 잭 로그가 선발로 나서네요. 자, 잭 로그는 시즌 3승 4패 5.16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디트를 상대로 1승을 챙긴 기록이 있다. 자, 잭 로그 같은 경우는 직전 전반기 마지막 휴스턴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하고 승리 투수가 되었죠. 자,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1볼넷 2탈 3진 2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올 시즌 6번의 등판에서 4경기에서 2실점 이하의 투구를 했다. 시즌 6번의 등판에서 선발 등판에서 4경기에서 2실점 이하. 굉장히 준수한 피칭도 했고 비록 구위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다. but 제구를 바탕으로 이닝을 잘 먹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번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보인 적이 있다. 잭 로그 같은 경우는 3승 4패 5.16 기본 스탯만 보면은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폼을 봤을 때 그리고 디트로이트 상대로 기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5.16의 방어율은 다른 팀들을 상대했을 때 굉장히 실점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디트로이트 선발 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는 타릭 스쿠발이 선발로 나옵니다. 스쿠발 굉장히 잘 던지죠. 스쿠발은 이 시즌 6승 8패, 6승 8패에서 4.11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클랜드 상대로 1승을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스쿠발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캔자스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6이닝 5실점 4자책을 기록했다. 직전 원정에서 6이닝 5실점 4자책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비록 피홈런이 없었지만 피홈런이 없었다. but 실책에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이 많아진 추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스쿠발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개막하고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를 보였지만 지난 6월부터 굉장히 6월부터 부진을 이어지고 있는 부진한 투수다. 부진한 투수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6월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투수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클랜드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마찬가지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다. 두 팀 다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서로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투수들이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단은 일단 타선까지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자, 오클랜드의 경우는 전반기 마지막 휴스턴 원정에서 전반기 마지막 휴스턴 원정에서 선발 올러가 4.1이닝 3실점 투구를 하면서 3실점 투구를 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펜이 4.2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후반을 막아냈고 0대3으로 끌려가고 있던 경기를 6회 비기닝 로리아노가 홈런을 시작으로 핀더, 보이트 등등 타선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역전까지 만들면서 2승 1패로 시리즈 마무리했고요. 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3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현재 4연패를 기록 중.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또 좀 전반기 마지막에 5연승까지 했던 팀인데 결국에는 다시 4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마무리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디트로이트의 스쿠발이 얼마나 회복한 모습을 보일지가 이 경기의 승부처를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디트로이트는 스쿠발이 6월 이후 부진한 투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는 아니네. 6이닝을 먹어주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디트로이트의 스쿠발이 그래도 6월부터 부진했지만 최근 마지막 두 경기를 봤을 때는 6이닝까지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9위와 제구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볼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안타를 허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 오클랜드를 상대로는 굉장히 호투했다. 오클랜드 상대로는 굉장히 호투했고 이번 경기 오클랜드의 타선의 힘이 여전히 밋밋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스쿠발이 어느 정도 스쿠발의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잭 로그 역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잠깐만요. 로그 역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다. 이게 바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복도 있다. 기복도 있다. 여전히 좋은 구위가 좋고 스쿠발보다는 좋은 투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타선에서 봐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마찬가지로 오클랜드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로그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닝은 먹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이 말은 즉슨 승패를 결론 짓긴 어렵다. 더블헤더 1차전이기도 하고 두 투수 모두 서로를 상대로 강했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타선의 힘이 마찬가지로 어느 팀이 더 강하다, 어느 팀이 좀 더 짜임새가 있다 라고 확실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투수 모두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하지만 이 경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바로 불펜에 있다. 비록 두 팀의 선발 투수가 비슷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호투를 했던 기록이 있지만 결국 경기가 후반으로 갔을 때 그럼 불펜 대결로 간다고 했을 때 안정감에서는 디트로이트가 확실하게 우세를 보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승리 그리고 저득점 경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불펜의 힘에서 이 팀이 디트로이트가 확실한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비슷한 선발 투수지만 불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승리라고 보면서 디트승의 저득점 언더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시청 중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까먹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분석하고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저스부터 볼게요. 자, 다저스. LA 다저스의 선발. 다저스는 미치 화이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미치 화이트 미치겠네 진짜. 자, 미치 화이트 시즌 1승 2패 4.20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작년에 샘플을 상대로 3.2이닝 2실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두 투수 일단 다저스 미치 화이트부터 볼게요. 화이트는 직전 전반기 마지막 경기 앵무 상대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2피 홈런 6실점 투구를 했다. 부진했다. 자, 앵무 원정에서 5이닝 2피 홈런 6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미치 화이트의 경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압도적인 투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5이닝 안팎으로 3점 정도로 막아내는 피칭 보여주고 있는 미치 화이트고요. 자,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시즌에 불펜으로 등판해서 3.2이닝 2실점 투구를 한 바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샘플을 상대로 지난 시즌 불펜 등판 3.2이닝 2실점 기록 이 정도로 투수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난 시즌 샘플을 상대로 불펜에서 3.2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기록이다. 왜냐? 선발로 등판한 거랑 불펜으로 등판한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크게 분석에 도움이 되는 기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샌프란시스코 넘어가도록 할게요. 샌프란시스코는 카를로스 로돈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로돈은 이번 시즌
8승 5패 2.66. 그리고 다저스를 상대로 1승 1패 1.50의 방어율 굉장히 준수했다.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돈의 경우는 직전 미러키 홈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로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들맨이기도 하고 준수한 모습 보이기로 유명한 투수기 때문에 로돈 같은 경우는 직전 샌디에이고전에서 완투승을 거두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많은 주자를 내보내면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도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다해준 투수다. 고전하는 경기들도 가끔은 있었지만 그래도 1자책 이하로 막아내는 모습이면서 18경기 중 11경기가 될 정도로 압도적임. 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슈퍼스타급으로 완전히 잘 던지는 투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미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1자책 이하로 18경기 중 11경기를 1자책 이하로 막아내면서 압도적인 피칭 보여준 거는 사실이고 또한 다저스를 상대로 2경기 선발 등판에서 홈에서는 6이닝 무실점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다저스를 상대로 무난한 투구를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 말은 즉슨 다저스를 상대로 2번이나 검증된 기록이 있는 투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타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저스의 경우 전반기 마지막 경기 라이벌 매치였죠.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누구였죠? 유리아스가 7이닝 1실점 투구를 하고 트레아 터너, 먼시, 프리먼 등등 타자들이 홈런,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7대1 승리를 하면서 시리즈 2승으로 4연승으로 시리즈를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타선이 폭발. 결론 정리하자면 타선 폭발, 선발 호투로 4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청신호를 보였다. 전반기 4연승으로 마무리했죠.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반기 마지막 미러키 홈 경기에서 선발 로건 웨비 6이닝 2실점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2회 벨트의 적시타로 역전 3회 웨이드 주니어 홈런 등 5득점의 빅이닝을 만들고 6회에 세기 투런포 이것도 벨트 9대5로 승리 3승 1패로 시리즈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모두 전반기 마지막에서는 선발 투수 둘 다 호투도 했고 불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으면서 마찬가지로 타선에서도 집중력을 보이면서 비기닝 만들어내면서 승리로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자, 타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자, 이 경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경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번 경기는 일단은 이 경기만 유일하게 더블헤더가 아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로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하는 경기가 종종 있었다. but 이 기록은 무시할 수가 없다. 시즌 18경기 중 11경기를 1실점 이하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은 무시할 수 없다.
선발 싸움에서 리치 화이트보다는 로돈이 좀 더 검증된 모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역할을 리치 화이트보다는 더 잘 해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로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구 분배도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조합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저스의 타선이 전반기 마지막에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로돈을 공략하는 데는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저스의 타선이 비록 전반기 마지막에 폭발했다 하더라도 로돈의 투구를 초반부터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불펜도 마찬가지로 커피 한 모금 마실게요. 목이 너무 아프다. 불펜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중후반에 지친 모습이 있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휴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동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게요. 뭐 이거는 두 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리고 반면 자 이제 다저스로 넘어갈게요. 다저스의 미치 화이트는 비록 샘플을 상대로 무실점 일단 잠깐만요. 다저스의 미치 화이트는 최근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죠. 다저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좋은 피칭과 구속을 가진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통 선발 투수가 아니기도 하고 좋은 피칭과 구속 모두 다 애매한 스탯을 갖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는 없다. 거의 이건 100%. 미치 화이트 경우는 굉장히 이닝 히터라고 불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긴 이닝을 소화해낼 수는 없는 투수다. 물론 무실점 투구를 한 적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폼을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을 상대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말은 즉슨 불펜이 최소 4이닝을 틀어막아 줘야 다저스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하지만 다저스는 트라이넨이랑 또 누구냐 허드슨이 부상에 이어 그라테롤까지 빠지면서 불펜이 굉장히 얕아지고 부상 병동이다. 자, 마찬가지로 미치 화이트는 정통파 선발 투수가 아니고 그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힘들 거고 5이닝 안팎으로 꾸역꾸역 투구를 하다가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경기인데 만약에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 다저스의 불펜은 지금 굉장히 부상 병동이고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결론을 짓자면 타선의 짜임새, 집중력, 힘에서는 누가 봐도 다저스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까다로운 좌완을 상대해야 하고 불펜의 안정감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저스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앞서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자,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중요 관전 포인트.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자면은, 후반기 불펜 싸움,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불펜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는 승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토 58회차 MLB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재개하는 MLB 4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최종 조합이랑 수익은 채팅방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